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나눈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금요일장 상승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런데 그럼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좀 좋았으니까 그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막연히 좀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 오후 들어서 하락장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금요일이니까 오를 것 같다고 설명은 해줬지만 그래도 그 뉴스 보셔서 더 그런 느낌을 이어왔었죠.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가 브렉시트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결과 자체가 합의가 들려오다 보니 좀 시장도 그래도 이번 주장은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중국 측에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물론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힘이 많이 빠지네요. 그러게요. 또 앞으로 다음 주에는 저희 앞으로 산적해 있는 변수들도 많은 만큼 금요일이지만 이 금요일 모드는 잠시 내려두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월요일처럼 다시 고삐를 바짝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갑자기 키워드들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그 멘트 때문에 월요일처럼 긴장 팍 하고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을 빡 해야 되는 게 뭐 원달러 장중 1,170원으로 내려갔다고 하죠. 환율 보고서도 대기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70원대로 떨어진 건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할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1,180원대로 올라선 모습이고 환율 보고서도 역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변수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키워드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부터 볼까요? 중국산 브레이크부터 볼까요? 이거는 뭐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전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중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6%, 딱 6.0 기록했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평균으로 치면 6.2% 성장.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5% 성장도 가능한 때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수치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좀 이 시간 12시 구간 지나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많이 파나 보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정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 자체도 좀 크게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3% 내외 약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물론 외국인 측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주가 자체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도 꺾인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좀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키워드가 분위기를 좀 바꾸죠? 아니 이게 제가 투 나왔을 때도 재탕한 거다고 뭐라 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날로 먹는 거 아니고요. 3까지 나왔어요. 저도 이제 3까지 밀고 있는 제가 징글징글한데요. 이것 빼고는 오늘 뭐 주식 투자에서 논할 수가 없어서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자재주가 동반 급등세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서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투자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심리를 끼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드디어 부동산과 건설 관련 종목들 벼드나요? 투자 심리 살아나면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건설 기자재 같은 종목들도 상승합니다. 레미콘 업체 상승하죠. 시멘트 업체 상승하죠. 엔지니어링 업체까지 동반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주도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평가 받았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발표를 계기로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정부 정책 안 나오면 키워드 어떻게 짜려고 건설 건자재주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음 키워드
보기 전에 네, 보기 전에. 안신 앵커는 평소에 어떨 때 가장 설레요? 저 뭐 살 때? 뭐 쇼핑할 때. 말하면?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래요. 그리고 더 설렐 때는 그 쇼핑한 물건 오늘 택배 온다고 띠링띠링. 배송 완료된다고 할 때. 문자 올 때. 그때 진짜 설레거든요. 나의 설렘이 곧 누군가의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역시 택배사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택배 평균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도 7월에 저점 기록한 이후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또 순매수세 크진 않지만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또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지금쯤 다시 한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CJ 대한통운 오늘의 강세 한번 찝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에게 투자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알, 오늘은 좋은 키워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둡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 쪽에서 많이 종목들을 뽑아왔는데 네. 황금알을 낳은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에서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로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 이게 상장 첫날 상한가까지 갔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쉽게 안 온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때 좀 힌트를 채서 내 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까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요. 참고로 두산 퓨얼셀은 연료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두산 솔루스 같은 기업은 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수혜라는 이런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상한가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풀리면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산의 주가는 찬밥입니다. 마이너스 한 3, 4% 약세까지 제가 흐름을 체크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라, 이건 좋다. 너무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 정작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 2시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동반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두산은 온도차가 좀 나 보입니다. 역시 지주사보다 사업하는 회사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네, 현재 두산 퓨얼셀과 솔루스는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알짜배기 회사를 분할을 상장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산 지주사로서 아직 그 관심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산의 경우에는 해외 회사채라든지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 투자보다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솔루스의 경우에는 이제 전지박 관련된 매출 성장세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2020년에는 200억 그리고 2021년부터는 1000억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내지 1,5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연료전지 관련된 수소차 관련 충전소라든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0억 내지 5,000억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역시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테마를 엮이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퓨얼셀보다는 솔루스 쪽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라서 이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상한가 풀린다든지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두산 솔루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상한가에 똑같이 현재가 5,510원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두산 솔루스 매수 유효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이쪽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좀 호재거리도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지지선이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 연초 기대하면서 투자해도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MS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택배 물동량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러한 수치가 3분기에 전년 비 50% 증가한 한 7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성장세까지 계속적으로 내년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CJ 대한통운에 대한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순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다른 최근의 기술적 분석상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듦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저평가 얘기해 주셨는데 건설주야말로 정말 저평가 계속 머물렀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역에 넣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건설 건자재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오늘 GS건설의 경우에는 4%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건자재 쪽에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성장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림산업이나 GS건설 같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역시 성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 쪽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 이 두 종목 정도를 탑픽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픽도 제시를 해주긴 했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마음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 감안하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국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사실 숫자 자체는 당연히 악재긴 악재인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인 6.1%보다 낮은 6%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지표 부진에 따라서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등 글로벌적인 이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성장률이 급감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성장세가 멈추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성장률에 대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미중무역 문제 합의라든지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아직까지 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비상까지는 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밀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 가지고 바라보실 그런 변수는 아닐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정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